손에 계란이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꽉 이렇게 쥐었다 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가장 간단한 운동은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 힘이 있으면 스쿼트를 해도 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필사나 소리 내어 읽는 것, 이런 것이 왜 치매 예방에 좋으냐. 치매 환자의 뇌도 낫게 하는 효과적인 뇌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란셋 위원회에서 14가지를 주의를 하면은 45%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쭉 요약을 해보면은 뇌 운동,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마 23%에서 24% 정도로 거의 반 이상이 뇌를 자극을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여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 운동은 인지 운동도 있고 또 육체적인 운동도 뇌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운동을 살펴보면요, 뇌를 골고루 이제 자극시키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언어 자극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어를 배우거나 내가 꼭 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나 꿈을 담은 요약된 단어, 예를 들면 부자라도 좋고 건강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런 예를 들어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단어를 한 5개 정도 요약하는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외국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어떤 방법이 좋냐면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계산을 하거나 논리적인 거를 하거나, 즉 예를 들면은 스토크를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숫자 계산을 하거나 암산을 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뇌 운동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감각 통합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컵을 만졌더니 이건 컵, 이건 연필, 이런 감각을 통합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도 뇌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러고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인지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운동에 들어가는 건데, 운동을 하면서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운동과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고는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도 뇌 운동, 아주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고 즐겁고 조금 반복적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시키만 한 것은 내 자극이 안 되니까 약간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내 자극이 돼서 굉장히 좋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리에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인드 바디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태극권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엑서리움 또는 엑서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 닌텐도의 위피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면은 내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손 운동법이 있나요? 손 운동이 머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호문쿨루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에 개성하게 생긴 사람 모습을 호문쿨루스라고 이야기해요. 호문쿨루스는 중세 시대에 연금술사가 만든 인조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했고, 근시에 들어와서는 남자 정자 속에 아주 조그만 인간이 들어있다. 그 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했고, 현재는 개성하게 생긴 사람을 호문쿨루스라 그러는데, 우리 머리의 운동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라면은 그 부분을 얼굴로 그리고,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손을 그린 것을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그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처럼
얼굴과 입과 입술이 엄청 크고 손도 엄청 큰 이런 사람 모습을 하더라. 이게 이제 호문클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 운동을 하면은 손이 큰 것만큼 뇌가 많이 자극이 되고 웃는다든지 얼굴 표정을 자꾸 하게 돼도 얼굴만큼이나 뇌가 자극이 되고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혀를 이렇게 자극을 해도 그 입과 혀가 큰 것만큼 내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을 소개해 달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손에 계란이 하나 들었다거나 포도 그 열매가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꽉 쥐었다가 뭐 10초 30초 이렇게 있다가 펴주고 이렇게 쥐었다 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최소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다른 손가락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힘주어서 눌러도 되고 책상이나 바닥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누르는 것도 손가락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러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이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상대방이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렇게 내가 이겼다 아니면 남이 이겼다 이런 그걸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내 자극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은 10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내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는 손바닥을 이렇게 한 30초나 열심히 부비고 난 다음에 눈을 자극하거나 이러면은 손바닥도 자극이 되고 얼굴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내 운동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쉽게 따라 하시는 것이 손을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죠. 동시에 뭐 웃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얼굴까지 자극이 되니까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도 잡고 건강도 잡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 운동이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바깥 외출이 힘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장비 없이 하려면 가장 간단한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 힘이 있으면 스쿼트를 해도 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운동 강도에서 조금씩밖에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108배를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108배가 100점이라면은 18배 가볍게만 해도 한 50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54배 반 운동을 하면은 한 75점, 108배를 하면은 이제 100점, 그러면은 16배를 하면은 200점이냐, 216배를 하면 오히려 90점, 80점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운동을 할 때 안 좋은 점이 점점점 나타나기 때문에 가유불급이 되죠.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앉아서 발벽치기를 하죠. 발끝을 이렇게 톡톡 부딪히는 발벽치기가 이 허리, 엉덩이, 코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다리를 높이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팔에 힘이 없으면은 비스듬한 곳이나 벽에다가 팔을 기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 물론 팔에 힘이 좋으면 조금 낮춰도 되지만 팔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벽부터 해서 팔굽혀펴기 하듯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의자 옆에 서가지고 한 발로 쓰거나 발 뒤꿈치를 쓰거나 눈을 감고 또 해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뇌를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조금 팔림이 있다면은 엎드려가지고 플랭크라 그러죠. 팔꿈치와 발끝으로 이렇게 엎드려 뻗치기 하는 건데, 이런 엎드리기 뻗치기도 내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운동은 108배로 따지면은 9배, 1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운동이죠.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18배만 해도 50점의 효과가 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은 안 하던 운동을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의 50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거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치매에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필사나 소리 내어 읽는 것, 이런 것이 왜 치매 예방에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소리 내어 읽으면은 치매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시각으로 보면서 글을 보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시각, 또 내가 소리를 내면 청각, 이런 감각신경이 작용을 하고, 또 내가 후두나 이런 가슴이나 이런 목 이런 데 근육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글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두엽의 자극 기능과 언어 중추 기능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다른 내 영역도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글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게 되면은 암기력이라든지 기억력이 20%에서 40% 이상 오래 유지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인지 저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또 소리를 내면 더 좋겠죠. 필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각과 청각과 그 운동과 또 대뇌에 이제 작업을 하는 중추나 어느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뇌 전체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고 필사를 하게 되면은 손의 운동이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 운동만큼 더 이렇게 효과적인 내 운동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하는 효과는 명상의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고,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자극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낭독 훈련을 시켜봤더니 기억력이 20% 이상 향상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2분만 소리 내어 읽기를 꾸준히 해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보고,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하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가볍게 뇌를 전방위적으로 훈련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는 의학적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제가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의 초기를 보면 안 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초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4단계로 진행된 병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치매 초기가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난치라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환자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속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크고 있습니다. 이 병을 잡으려는 노력이 치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뇌세포 재활 치료와 식습관 변화, 식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 환경 관리와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우러질 때 치매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다 아니다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빠졌다는 것을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